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그동안 드물었던 양상에서 벗어나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로만 치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시국 대회는 그 규모와 참여 인원에서 주목할 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얼마나 고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적 변곡점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단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언론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주요 매체의 첫 페이지에 오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같은 보수 성향의 언론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기사는 포털 사이트 상위에 오르는 등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있어 커다란 도전과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원 등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시위 참가자 체포 등의 사건을 강조하며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연막탄을 사용한 참가자 체포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집회의 의도보다는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번 집회의 상징은 촛불에서 횃불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남,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퇴진 집회는 그 규모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평가되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역적 반감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들은 연막탄 사건을 앞세워 집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는 윤석열 물러나라 는 광고가 실리는 등 극우 극우 세력 일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집회를 떠올리게 하며, 당시에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했던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부 역시 내부에서부터의 균열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단순한 진보 단체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정부에 큰 압박이 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인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대통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사용 빈도를 지적하며, 이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회 거부권 행사 기록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재자 이승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이승만과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 는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짧은 기간 안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으로 거부권 남용을 통한 정치적 강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정부의 통치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 해병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법안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벌써 두 번째가 됩니다. 해병대 고 이대준 상병 사건을 떠올리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대준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넘었고 그저께인 26일은 그가 살아 있었다면 전역했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로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군 통수권자라면 젊은 군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요? 군인의 희생을 존중해야 할 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의 희생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는 국민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누르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만약 수사에 외압이 없었고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말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가 아닐까요? 해병특검법을 포함해 여러 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의혹과 정황들이 계속해서 폭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주요 사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여러 비리 의혹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는 언제나 그 배후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국가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거부가 계속될수록 의심은 커지고 윤석열 정권의 신뢰도는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특혜 의혹부터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경찰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까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마치 김건희 왕국이 된 듯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최고 권력자 대접을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알아서 눈치를 보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그녀에게 줄을 서기 바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건희 방탄막을 세우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수사 방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반복되는 특검 거부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검을 피하려는 행보는 결국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퇴색하고 국민들은 더 큰 불안과 실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에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대통령은 그 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익을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 배후에 깔린 의혹들이 점차 커져가는 지금 그 심판의 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지도자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을 실천하며 국민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